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호입니다. 오늘 중부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 구름대 영향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 비나 눈은 오늘 밤부터 또 차차 그치겠습니다. 자, 원주 지역의 현재 기온은 1도고요. 낮 동안의 기온이 영상 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대부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또 차가운 북서풍 또 비도 내리면서 이 밤에는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폐광 지역의 4개의 시군을 잇는 운탄고도가 국내 최고의 탐방로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와 원주 지역 상인들이 안심식당을 점검하고 또 자체적으로 방역 활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공모하는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도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12월 2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의 전면 원격 수업이 올해 학사 종료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1일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들을 내년 1월 3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지속되고 또 연말연시 관광객의 유입에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면 원격 수업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 원주 제천간 복선철도가 내년 1월 5일에 개통합니다. 이에 따라서 옛 원지역은 폐쇄되고 새로 지은 남원지역과 서원지역에서 신형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X 이용 시 소요 시간은 원주에서 청량리까지가 46분이며 요금은 남원주에서 청량리는 1,100원, 서원주에서 청량리는 9,000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 4분기 강원권 경기가 3분기보다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최근 강원 지역의 경제 동향차를 보면 올해 4분기 강원권 경기는 이 생산 측면에선 제조업이 소폭 증가했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 남부 폐광 지역을 하나로 잇는 횡단길이 조성됩니다. 과거에 석탄 산업이 화랑이었던 시절 이 석탄을 운반했던 길이 이 탄광 산업의 역사와 또 유산을 담은 명품길로 재탄생한다는 것인데요. 자, 운탄고도길,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어떻게 조성할 예정인지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의 이상익 청장 연결하겠습니다. 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동부지방산림청, 또 강원도, 또 폐광지역 4개 시군이죠. 삼척과 태백, 영월, 정선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이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폐광지역 걷는 길이죠. 운탄고도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이 협약이 어떤 협약인지 좀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 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12월 21일 이제 강원도 앞서 말씀하신 저희 그다음 때 이제 삼척, 태백, 영월, 정선 등 이 4개 이제 시군에서 이제 좋은 좀 우리나라에서 대표할 만한 걷는 길을 조성하고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마 이 4개 시군이 갖고 있는 공통점, 석탄 산업이라는 공통점을 살려가지고 좀 특색 있는 길을 만들자라는 내용과 또 이 지역이 백두대간이 지나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석탄 산업의 유산과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엮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걷는 길, 이걸 조성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한번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도와 또 폐광 지역의 4개 시군 또 동부지방산림청이 각각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인데 이 각자 역할이 어떤 겁니까?
요번 협약에 있어가지고 강원도가 참 큰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마 네. 저희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요. 또 아울러 아마 기본 계획이라든가 뭐 내용의 구체화 또는 또 예산 지원도 강원도에서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이제 그 같이 참여하는 이 4개 시군에서는 지금 이제 길이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길들이 있는다든가 아니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한다든가 또는 아마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걸로 예상되는데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어떤 안내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게 될 것 같고요. 저희 동부지방산림청은 이 길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구간을 구기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구기림 내에서 좀 뭐 이어야 될 부분들은 새롭게 있고 좀 보완해야 될 부분 보완하고 이런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 길이 말 그대로 자연 훼손 없이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뭐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대표할 만한 길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 전화기를 좀 가까이 좀 대주시고요. 예. 예. 이 운탄고도길 예. 이게 그 폐광 지역에 이 예전에 그 석탄을 나르던 길이다라고 이제 좀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아마 운탄고도 한문으로 해석하시면 말 그대로 석탄을 나르는 뭐 높은 길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옛날 이 뭐 영월, 뭐 정선, 태백, 삼척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탄광, 석탄 산업이었거든요. 이 높은 산악 지역에 탄광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길들이 이 지역에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어떤 석탄 산업의 유산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또 하나의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화유산을 잘 살리자는 의미에서 운탄고도길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네. 또 다만 여기가 뭐 석탄 뭐 유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두대간도 지나가고 있는 대표적 고산 지역으로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또 삼척까지 가면 삼척에 있는 그 동해 바닷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뜻에서 저희들 운탄고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자로 예. 여기에 정말 길의 특성이 다 숨겨져 있군요. 운탄, 예. 탄을 나르던 것이다. 고도, 높은 곳에 위치한 길이고요. 탄을 나르던 높은 길. 이게 어떻게 보면 폐광 지역의 어떤 예전의 길 특성을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운탄고도길 전체 구간이랄까요? 위치라든가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아직 세부 내용을 확정해야 전체 구간이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아웃라인으로 잡고 있는 길은 영월 이제 청룡포에서 시작해서 뭐 삼척항까지 이어지는 전 직선 거리로는 한 145km 아마 조금 이렇게 그 지역마다의 뭐 문화유산이라든가 명소를 탐방하는 형태로 길을 설계한다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제가 이제 계략적인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한 145km 정도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건 뭐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예정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도보를 다 걸으려면요. 예, 일주일 정도 걸을 수 있는 길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일주일 정도 걷게 한 이유가 여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유산도 많고 자연 경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산 산업의 유산들이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좀 더 체류하고 좀 주변 관광지를 더 둘러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 관광객들의 관광 수요도 만족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형태로 저희들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박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아니면 또 이제 주변에 숙박업소라든지 또 주변의 관광지 등을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게 그러면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또 언제까지 좀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올해 지금 벌써 사업은 이제 기본적인 기본 계획이라든가 실시 설계 등 뭐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는 지금 시작된 상황이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한 6월부터 1차 구간을 저희들이 태백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태백까지 1차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 내년 10월 정도까지는 1차 구간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삼척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22년
때까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건데요. 아마 좀 빠르면 22년 한 5월쯤 되면 전체 구간이 다 개통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이제 태백까지는 예. 길이 어느 정도 그 조성이 되고 예.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삼척까지는 2022년까지 이제 내다보는 거로군요. 예. 예. 이제 바닷가까지 가겠군요. 예, 지금 뭐 이 길의 장점이라면 뭐 내륙의 산악 지역도 통과하고 마지막에 또 동해 바다도 볼 수 있는 이게 아마 이 길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예. 저도 평소에 좀 걷길 좋아해서요. 예. 이 길 다 완성되면은 일단 태백부터 한번 내년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이게 또 각 지역의 대표 관광 자원과 연결해서 이제 조성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예. 좀 지역 차원에서도 좀 기대하는 바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강원 남부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뭐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좀 소외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개발 사업이라든가 관광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저희 운탕 고속길도 이런 어떤 지역의 수요에 일정 정도 좀 충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도 관심도 많고 아마 실제로 저희들이 세부길 노선을 선정할 때 아마 지역의 수요라든가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 잘 듣고 반영해서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걷는 길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 운탄고독길, 예. 그 백운산 쪽인가요? 그 하이원 리조트, 예, 하이원 쪽에 리조트 있는, 쪽에. 명품 하늘숲이라고 저희가 이미 조성한 길이 있습니다. 예. 그 코스에 여기 여기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이 길이 전체적으로 이 구간별로 아름다운 좋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들이 아마 시나 군을 넘어서면서 단절되고 또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극하고 연결되는 점들이 좀 약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으면서 주변에 관광 자원들도 연결해서 지역에 조금 이렇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하이원 리조트 쪽이 운탄고독길 이미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예. 그런 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정말 폐광 지역의 내기 시군을 가로지르고 삼척까지 연결된다.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모델링도 이제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길을 만들어서 또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있는 것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 제주 올레길이고요. 예. 또 지리산 둘레길도 좀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곳의 어떤 그 효과, 또 성공 요인들도 많이 좀 분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길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길이고 뭐 성공 요인을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첫째가 지역 주민이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계속 새로운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씩 개발했다는 점들이 저희들은 큰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 운탕고독길을 만들면서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고 사후 관리라든가 계속 그러니까 참여해서 좀 이 길을 살려나간다 그럴까요? 좀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동부지방산림청 또 강원도 4개 시군과 협력해서 이 폐광 지역의 걷는 길, 이 정말 세계적인 또 국내에서 아주 손꼽히는 그런 또 명품길로 조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 말쯤이면 정말 가시적인 성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부지방산림청의 이상익 청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이 경제 활동을 하기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타격을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일반 음식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 코로나19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관리를 받아서 인증된 곳을 안심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자체 방역을 또 실시하는 매장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코로나19 안심식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심식당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받고 지자체에서 인증받은 곳을 말하는데요. 전국에서는 코로나19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올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음식점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수저 등 식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식당이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현지 실사를 통해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이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안심식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원주시의 안심식당 130여 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 성성수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원주시 위생과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장교에 따른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주시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합니다. 자격 요건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를 비치하여야 되며 위생적인 수정 관리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3대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 일반 음식점입니다. 안심식당은 분기별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받게 됩니다. 원주시는 3대 지정 요건 중 하나라도 미이행 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네. 자, 아무튼 대면 서비스 업종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또 주민들이 자체 방역 활동을 하는 것도 늘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단계동 상가 매장들을 중심으로 소독 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는데요. 주민 스스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시 봉산동 상가 번영회도 상가 매장들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실시되는 업소에는 코로나19 클린 매장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렸는데요. 원주시 봉산동 상가 번영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자체 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봉산동 삼광택지의 상인에게 듣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코로나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우리 회원 업소만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상가 번영회 기금으로 기계를 구입을 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게 된 거예요. 자체적으로 기계를 방역 소독기를 사장님들이 가지고 가셔서 많이 하시는 업종은 매일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회원들하고 이제 의기투합한 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은 해보자. 그리고 나서 손님들한테 또 안전을 또 어필을 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업소 사장님들도 자발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나눠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한 푼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5인 이상 들어오시는 손님들을 바꾸려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나 아닌 그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그 부분은 솔선수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따르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지 않고 다 같이 합심을 해서 빨리 이 사태가 좀 안정이 되게 서로 다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초까지는 현재 상황 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자, 이럴 때 방역 지침 누구나 정말 철저하게 또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음식점과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23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패션 잡화나 안경점 등이었습니다.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긴급 재난지원금의 수혜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은 업종에게는 직접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의 경우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과 방역 정책에 상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원주시가 이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또 해결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좀 어떤 사업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자치행정과의 이수민 지역 공동체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21 이제 벌써 2021년도 사업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군요. 네. 이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고 하는데 먼저 그 공모 취지,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 네. 우선 마을 공동체 활동은 그 오래전 우리 선조들이 두레처럼 마을 주민들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우리의 상부장조 정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부분의 시간을 동네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인데 너나올 것 없이 다 힘드시지요. 이런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가까운 이웃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을을 활력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런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네. 뭐 시민 누구나 공모가 가능한 겁니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가지신 생활 권역을 함께하는 5명 이상이시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십니다. 네, 5명 이상이요. 네. 예전에 뭐 고구려시 때 뭐 오가통 제도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데 행복하게 하고 싶다. 또 지역의 삶의 질 높이고 싶다. 뭐 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네. 이 공모 분야가 어떻게 나뉘어지는 겁니까? 네, 그래서 분야를 코로나 확산 반지 및 동네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환경정화 공동체, 그리고 지친 일상을 치유하자 하는 활기 충전 공동체, 그리고 서로 나누고 돌보고 지켜주는 돌봄 공동체,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특성 공동체, 이렇게 4개의 분야로 나뉘었습니다. 네, 저 환경정화, 또 활기충전, 이 돌봄, 또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특성 공동체. 이것도 좀 아직도 추상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활기충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발코니 음악회도 할 수 있고요. 아하. 문화행사, 담장 벽화 그리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네. 환경정화라고 하면은 친환경 마스크 제작하거나 재활용품을 활용한다거나 꽃피는 마을 만들기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다문화 소외계층을 소통하고 활동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공동육아, 그리고 밥상 나누기, 뭐 인문학 강좌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네. 마을 특성에는 예를 들면 뭐 둘레길을 홍보한다든가, 그 마을의 특색이 있는 관광지 손님맞이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아이디어는 주민이 직접 제안해 달라 이런 뜻이지요. 네. 가장 가까이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 대상자 어떻게 선정되고요? 몇 팀 정도가 이번에 또 선정되는 겁니까? 그 읍면동 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만 그 한도액이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6개에서 20개 공동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부담이 한 5% 정도 들어가고요. 그 자원봉사 성격의 사업일 경우는 자원봉사 인증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10개에서 20개 정도. 네. 예. 그럼 뭐 이제 좀 상황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군요. 네, 사업비가 뭐 5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작게 신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선정되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500만 원 이게 좀 크다고 하면 또 크겠습니다만은 또 이게 적다 하면 또 적은 금액이거든요. 이걸 네, 또 어떻게 또 그렇죠.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것이 이제 선정의 기준이 되겠죠. 거기에 예.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데 돈을 쓰는지를 보게 되는 게 아마 선정의 중점 내용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이게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신청은 1월 4일부터 15일까지이고요. 네. 활동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1월 4일부터면은 사실 이제 1월 1일 당연히 뭐 휴일이고요. 2, 3일까지 이제 연휴 아니겠습니까? 네. 딱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딱 그날부터 네. 4일부터 한 2주 정도 이 신청을 받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특히 보면은 좀 관련된 그 업무를 이미 보고 있는 것들,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좀 하고 있는 업무와 좀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내용은 예. 마을과 이웃을 생각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네. 이게 굉장히 소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어떤 단체나 법인이 활동하는 거고 이거는 5명의 주민, 가까운 이웃끼리 모여서 신청을 하는 신청 대상의 폭을 넓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내가 뭐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 뭐 이웃 주민과 함께 하고 싶어도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기업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또 불안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이거는 개인이 모인 5명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예. 예. 일단 개인 자격으로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 또 좀 평소에 하지 못했지만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또 업무가 있다라면 한번 또 힘을 모아서 접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좀 준비하실 서류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준비한 서류는 이제 사업계획서나 그 공동체에 대한 소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신청 양식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지금 2021년도 새로운 또 계획 세우셔서 한번 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자치행정과의 이수민 지역공동체 팀장이었습니다. 자, 12월 29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덕님, 구성의 김일진이었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